손님은 나이로 등급이 매겨지는 게 아닙니다. 한 통의 전화로 은행 전체가 발칵 뒤집혔습니다. 무시당한 할머니의 정체는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오늘 담소 라디오가 들려드릴 이야기는 평범해 보이는 한 할머니의 특별한 하루입니다. 그럼 이야기를 계속하겠습니다. 오전 10시 30분, 김말순 할머니는 시내 중심가 은행 앞에 섰습니다. 유리문 너머로 사람들이 빼곡했습니다. 할머니는 손에 든 통장 봉투를 꼭 쥐었습니다. 봉투 안에는 통장과 현금 300만 원이 들어 있었습니다. 오늘은 꼭 해야 해. 할머니는 작게 중얼거리며 유리문을 밀었습니다. 차가운 냉방 바람이 얼굴을 스쳤습니다. 로비는 생각보다 복잡했습니다. 젊은 직장인들이 스마트폰을 들여다보며 서 있었고 중년 여성 몇 명이 창구 앞에서 대기표를 확인하고 있었습니다. 할머니는 천천히 번호표 발권기 앞으로 걸어갔습니다. 발권기 화면에는 업무 선택 버튼이 여러 개 있었습니다. 할머니는 안경을 고쳐 쓰고 화면을 들여다봤습니다. 글씨가 작았습니다. 입출금 대출 외환. 할머니는 한참을 망설이다가 입출금 버튼을 눌렀습니다. 기계에서 번호표가 나왔습니다. 304번. 현재 대기 인원 17명. 할머니는 번호표를 받아 구석 의자에 앉았습니다. 대기석은 거의 만석이었습니다. 할머니 옆에는 정장 차림의 젊은 남자가 앉아 노트북을 두드리고 있었습니다. 그 옆에는 유모차를 끌고 온 엄마가 아기를 달래고 있었습니다. 모두 바빴습니다. 모두 무언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할머니는 가방에서 손수건을 꺼내 이마에 땀을 닦았습니다. 집에서 버스를 2번 갈아타고 왔습니다. 다리가 좀 아팠지만 괜찮았습니다. 오늘은 손주 민수의 대학 등록금을 직접 입금해주는 날이었습니다. 민수는 이번 학기에 장학금을 받지 못했습니다. 아들 내외는 요즘 사정이 어렵다는 말만 반복했습니다. 할머니, 그냥 계좌이체 하세요. 며느리가 어제 전화로 말했습니다. 아니야. 내가 직접 해줄게. 그게 마음이 편하단다. 할머니는 평생 자기 손으로 해결하는 것을 좋아했습니다. 젊었을 때는 시장에서 채소 장사를 했습니다. 새벽 4시에 일어나 도매시장에서 배추와 물을 날랐습니다. 비가 와도 눈이 와도 좌판을 폈습니다. 그렇게 아들을 키웠고 손주들을 돌봤습니다. 전광판의 번호가 바뀌었습니다. 289번. 아직 멀었습니다. 할머니는 가만히 앉아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은행 건너편 빵집에서 사람들이 드나들었습니다. 예전엔 그 자리에 작은 철물점이 있었습니다. 이제는 모두 바뀌었습니다. 시간이 흘렀습니다. 290번, 291번, 292번. 번호는 천천히 올라갔습니다. 할머니는 조용히 기다렸습니다. 옆 사람들은 스마트폰을 보거나 통화를 했습니다. 할머니만 가만히 앞을 보고 앉아 있었습니다. 드디어 304번이 불렸습니다. 할머니는 일어섰습니다. 무릎이 빳빳했습니다. 천천히 4번 창구로 걸어갔습니다. 창구 직원은 20대 후반으로 보이는 여자였습니다. 단정한 유니폼을 입고 컴퓨터 화면을 보고 있었습니다. 할머니가 다가가자 직원은 고개를 들지 않고 말했습니다. 무슨 업무이십니까? 손주 등록금 입금하려고요. 할머니는 통장과 현금 봉투를 창구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직원은 통장을 펼쳐보더니 눈살을 찌푸렸습니다. 계좌번호가 필요한데요. 받으실 분 계좌번호 알고 계세요? 아, 그게. 할머니는 가방을 뒤적였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어디 적어뒀는데, 분명히 적어뒀는데, 뒤에서 대기 중인 사람들이 한숨 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직원은 짧게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리고 기계적인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고객님, 계좌번호 확인하시고 다시 오세요. 다음 분. 할머니는 잠깐 멈칫했습니다. 하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천천히 통장과 현금을 챙겨 들고 창구를 벗어났습니다. 뒤에 서 있던 정장 차림 남자가 빠르게 창구로 다가갔습니다. 할머니는 다시 대기석 구석에 앉았습니다. 가방에서 지갑을 꺼냈습니다. 지갑 안쪽에 접힌 메모지가 있었습니다. 거기에 민수 계좌번호가 적혀 있었습니다. 할머니는 메모지를 펼쳤습니다. 숫자들이 빼곡했습니다. 번호표를 다시 뽑아야 했습니다. 할머니는 일어서서 발권기로 향했습니다. 이번에는 319번이 나왔습니다. 현재 대기 인원 22명. 할머니는 다시 자리에 앉았습니다. 손에 든 메모지를 꼭 쥐었습니다. 오늘은 꼭 해야 했습니다. 민수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구름이 지나갔습니다. 은행 안은 여전히 복잡했습니다. 사람들은 바빴고 시간은 흘렀습니다. 할머니는 조용히 기다렸습니다. 평생 그래왔듯이 1시간이 지났습니다. 할머니는 여전히 대기석에 앉아 있었습니다. 전광판의 숫자는 느리게 올라갔습니다. 305번, 306번, 307번. 할머니는 손에 든 메모지를 계속 확인했습니다. 민수의 계좌번호가 지워질까봐 조심스럽게 접었다 폈다를 반복했습니다. 319번 고객님. 드디어 할머니의 번호가 불렸습니다. 이번에는 7번 창구였습니다. 할머니는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허리가 뻐근했습니다. 너무 오래 앉아 있었습니다. 7번 창구 직원은 30대 초반 남자였습니다. 안경을 쓰고 있었고 표정이 지쳐 보였습니다. 할머니가 다가가자 직원은 컴퓨터 화면만 보며 말했습니다. 업무 말씀하세요. 손주 대학 등록금 입금하려고요. 계좌번호 여기 있어요. 할머니는 통장과 현금 봉투 그리고 메모지를 창구 위에 조심스럽게 올려놓았습니다. 직원은 메모지를 집어들었습니다. 그리고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이거 숫자가 안 보이는데요. 뭐가 7이고 뭐가 1인지. 할머니가 써놓은 글씨는 떨려 있었습니다. 오래 쥐고 있어서 메모지도 구겨져 있었습니다. 직원은 메모지를 다시 창구 위에 놓으며 말했습니다. 다시 정확하게 써오세요. 이러면 처리 못합니다. 아니, 지금 확인해 주시면 안 될까요? 제가 천천히 읽어드릴게요. 할머니는 메모지를 다시 집어들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직원은 짜증 섞인 표정으로 시계를 봤습니다. 고객님, 지금 대기 인원이 많아요. 정확한 서류 가져오시면 그때 처리해 드릴게요. 뒤에서 기다리던 사람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누군가 혀를 찼습니다. 할머니는 뒤를 돌아봤습니다. 서너 명이 팔짱을 끼고 서 있었습니다. 모두 불만스러운 얼굴이었습니다. 할머니는 다시 직원을 봤습니다. 제가 지금 집이 멀어서 오늘 꼭 해야 하는데요. 그건 저희가 어떻게 해드릴 수가 없어요. 규정이 있습니다.
직원은 이미 다음 손님을 부를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할머니는 떨리는 손으로 메모지와 통장을 주워 담았습니다. 현금 봉투 하나가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할머니가 허리를 숙이려는 순간 뒤에 서 있던 젊은 여자가 차갑게 말했습니다. 아휴, 진짜. 할머니는 봉투를 주워들고 창구를 벗어났습니다. 얼굴이 화끈거렸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대기석으로 돌아가는 길에 할머니는 멈춰 섰습니다. 은행 안쪽에 상담 데스크가 보였습니다. 고객 지원이라는 팻말이 붙어 있었습니다. 할머니는 그쪽으로 걸어갔습니다. 상담 데스크에는 정장을 입은 남자 직원이 앉아 서류를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명찰에는 박민호 대리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할머니가 다가가자 직원은 잠깐 고개를 들었습니다. 무슨 일이세요? 저기 입금 업무하려는데 직원분이 서류를 다시 가져오래요. 제가 집이 멀어서 여기서 확인해 주시면 안 될까요? 할머니는 메모지를 내밀었습니다. 박 대리는 메모지를 힐끗 보더니 고개를 저었습니다. 창구 직원이 그렇게 말씀드렸으면 그게 맞는 겁니다. 계좌번호가 명확해야 이체가 되니까요. 하지만 제가 직접 읽어드리면 고객님, 박 대리는 말을 끊었습니다. 그리고 시계를 보며 말했습니다. 지금 은행이 엄청 복잡하시잖아요. 연세 많으신 분들은 ATM 이용도 어려우시고 오늘은 좀 힘드실 것 같은데 다음에 서류 정확히 준비하셔서 오시는 게 어떠세요? 그게 서로 편할 것 같습니다. 할머니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박 대리는 이미 다시 서류를 들여다보고 있었습니다. 할머니는 천천히 상담 데스크를 벗어났습니다. 로비 한쪽 기둥 옆에 섰습니다.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손은 계속 떨렸습니다. 그때 창구 쪽에서 웃음소리가 들렸습니다. 할머니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아까 7번 창구 직원과 옆 창구 여직원이 뭔가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여직원이 작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또 시간 오래 걸리겠네. 점심시간 넘어가겠어. 남자 직원도 고개를 끄덕이며 웃었습니다. 할머니는 그 모습을 가만히 봤습니다. 그들은 할머니를 보고 있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할머니는 알았습니다. 그들이 누구 얘기를 하는지. 할머니는 벽에 기댔습니다. 다리에 힘이 빠졌습니다. 평생 이런 취급을 받아본 적이 없었습니다. 시장에서 장사할 때도 손님들이 깎아달라고 떼를 써도 할머니는 웃으며 응대했습니다. 존중받았습니다. 누구도 할머니를 귀찮은 사람 취급하지 않았습니다. 가방 속에서 휴대전화가 진동했습니다. 할머니는 전화를 꺼냈습니다. 며느리였습니다. 할머니는 전화를 받지 않았습니다. 지금은 말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할머니는 로비 구석 의자에 다시 앉았습니다. 손에 든 메모지를 펼쳤습니다. 숫자가 흐릿했습니다. 눈물 때문인지 원래 그랬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창밖으로 해가 중천에 떠 있었습니다. 점심시간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은행은 여전히 복잡했습니다. 사람들은 바빴고 직원들은 지쳐 보였습니다. 할머니는 가만히 앉아 있었습니다. 손은 여전히 떨렸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떨림의 이유가 달랐습니다. 두려움이 아니었습니다. 슬픔도 아니었습니다. 화가 났습니다. 평생 참고 살았습니다. 시집살이도 참았고, 가난도 참았고, 아픔도 참았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달랐습니다. 오늘은 참을 수 없었습니다. 할머니는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가방을 챙겼습니다. 통장과 현금, 그리고 메모지를 다시 정리했습니다. 그리고 은행 안을 천천히 둘러봤습니다. 창구, 상담 데스크, 대기하는 사람들, 모든 것이 선명하게 보였습니다. 할머니는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좋아. 그럼 내 방식대로 하지. 할머니는 은행 로비 한쪽 구석에 섰습니다. 사람들이 오가는 곳에서 조금 떨어진 자리였습니다. 가방에서 휴대전화를 꺼냈습니다. 오래된 폴더형 휴대전화였습니다. 화면에 부재중 전화 알림이 떠 있었습니다. 며느리였습니다. 할머니는 알림을 지웠습니다. 그리고 전화번호부를 열었습니다. 손가락으로 천천히 스크롤을 내렸습니다. 기억, 니은, 디귿, 지읒까지 내려갔습니다. 거기에 정 회장님이라는 이름이 있었습니다. 할머니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이 번호를 누른 지 오래되었습니다. 몇 년 전 설날에 안부 전화를 받은 게 마지막이었습니다. 그때도 할머니는 짧게 인사만 하고 끊었습니다. 폐를 끼치고 싶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달랐습니다. 할머니는 통화 버튼을 눌렀습니다. 신호음이 울렸습니다. 한 번, 두 번, 세 번. 할머니는 숨을 고르며 기다렸습니다. 여보세요. 낮고 차분한 남자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할머니는 목소리를 가다듬었습니다. 회장님, 저 말순입니다. 전화 너머에서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목소리가 밝아졌습니다. 아, 말순 씨, 오랜만입니다. 어떻게 지내셨어요? 잘 지냈습니다. 회장님도 건강하시죠? 덕분에 잘 있습니다. 그런데 무슨 일이세요? 말순 씨가 먼저 전화하시는 건 처음이네요. 할머니는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로비를 둘러봤습니다. 여전히 사람들이 분주했습니다. 창구 직원들은 각자 업무에 바빴습니다. 아무도 할머니를 보지 않았습니다. 회장님, 지금 시내 중앙지점에 와 있습니다. 중앙지점요? 무슨 일로요? 손주 등록금 입금하러 왔는데 일이 좀 꼬였습니다. 할머니는 천천히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계좌번호 메모지를 제대로 못 써왔다는 것, 창구 직원이 다시 오라고 했다는 것, 상담 직원이 다음에 오라고 했다는 것. 할머니는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감정을 섞지 않았습니다. 전화 너머에서 회장의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지금 지점에서 그런 일이 있었습니까? 네, 괜찮습니다. 제가 오늘 꼭 해야 해서 그냥 여쭤본 겁니다. 말순 씨, 회장의 목소리가 단단해졌습니다. 지금 지점 상황 그대로 보고받았습니다. 제가 바로 조치하겠습니다. 거기서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회장님, 괜찮습니다. 제가 그냥, 말순 씨, 이건 괜찮고 말고의 문제가 아닙니다. 조금만 기다려 주십시오.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할머니는 휴대전화를 천천히 접었습니다. 가방 속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의자에 앉았습니다. 3분이 지났습니다. 은행 안쪽 지점장실 문이 열렸습니다. 50대 중반으로 보이는 남자가 급하게 나왔습니다. 지점장이었습니다. 그는 로비를 둘러보며 휴대전화를 귀에 댔습니다. 표정이 굳어 있었습니다. 네, 회장님. 네, 알겠습니다. 바로 확인하겠습니다. 지점장은 전화를 끊고 직원들을 불렀습니다.
7번 창구 직원과 박 대리가 급히 지점장에게 다가갔습니다. 지점장은 무언가를 낮은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두 직원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지점장이 로비를 다시 둘러봤습니다. 그의 시선이 할머니에게 멈췄습니다. 할머니는 구석 의자에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지점장은 천천히 할머니에게 다가왔습니다. 두 직원도 뒤따라왔습니다. 혹시 김말순 고객님이십니까? 지점장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할머니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네, 맞습니다. 지점장은 깊게 허리를 숙였습니다. 옆에 선 두 직원도 따라 고개를 숙였습니다. 로비에 있던 사람들이 이쪽을 쳐다봤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지점장 김태수입니다. 고객님께 불편을 드려서 정말 죄송합니다. 할머니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지점장은 다시 말했습니다. 지금 바로 업무 처리해 드리겠습니다. 저희 지점장실에서 편하게 진행하시겠습니까? 할머니는 천천히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요. 여기서 하겠습니다. 네. 창구에서 하겠습니다. 다른 분들처럼요. 지점장은 잠시 당황했습니다. 하지만 곧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7번 창구로 모시겠습니다. 지점장은 직접 할머니를 안내했습니다. 할머니는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7번 창구로 걸어갔습니다. 아까 그 남자 직원이 서 있었습니다. 얼굴이 하얗게 질려 있었습니다. 할머니는 창구 앞에 섰습니다. 통장과 현금, 그리고 메모지를 꺼냈습니다. 직원은 떨리는 손으로 메모지를 받았습니다. 고객님,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실수했습니다. 할머니는 직원을 가만히 봤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괜찮습니다. 업무 진행해 주세요. 직원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리고 떨리는 손으로 키보드를 두드렸습니다. 계좌번호를 입력했습니다. 화면을 확인했습니다. 현금을 세었습니다. 모든 과정이 조심스러웠습니다. 5분 후 업무가 끝났습니다. 직원은 영수증과 통장을 할머니에게 건넸습니다. 입금 완료되었습니다. 할머니는 영수증을 받아들었습니다. 민수의 계좌로 300만 원이 입금되었다고 적혀 있었습니다. 할머니는 영수증을 가방에 넣었습니다. 감사합니다. 할머니는 짧게 인사하고 창구를 벗어났습니다. 지점장이 다시 다가왔습니다. 고객님, 정말 죄송합니다. 다시 한번. 괜찮습니다. 할머니는 로비를 걸어 나갔습니다. 유리문을 밀고 밖으로 나왔습니다. 따뜻한 바람이 불었습니다. 할머니는 잠시 멈춰 서서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구름 한 점 없이 맑았습니다. 할머니는 휴대전화를 꺼냈습니다. 며느리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민수 등록금 입금 끝났어. 걱정 마. 문자를 보내고 할머니는 천천히 걷기 시작했습니다. 버스 정류장으로 향했습니다. 은행 안에서는 지점장이 직원들을 모아놓고 긴급 회의를 소집했습니다. 모두의 얼굴이 굳어 있었습니다. 누군가 작게 물었습니다. 저분이 누구신데요? 지점장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우리 은행 그룹 창업주 정 회장님의 평생 비서셨던 분이야. 지금도 고문이시고. 로비가 조용해졌습니다. 할머니가 은행을 나간 지 10분이 지났습니다. 지점장 김태수는 지점장실에서 서류를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책상 위 전화기가 다시 울렸습니다. 내 선이었습니다. 지점장님, 본사에서 임원분들이 오셨습니다. 직원의 목소리가 긴장되어 있었습니다. 지점장은 전화를 끊고 급히 로비로 나갔습니다. 은행 입구로 3명의 남자가 들어왔습니다. 맨 앞은 50대 후반의 남자였습니다. 단정한 회색 정장을 입고 있었습니다. 본사 상무이사였습니다. 그 뒤로 지역 총괄 부장과 인사팀장이 따라왔습니다. 지점장은 급히 다가가 허리를 숙였습니다. 상무님, 어떻게 회의실 있나? 상무의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 지점장은 고개를 끄덕이며 안내했습니다. 직원들이 모두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로비가 조용해졌습니다. 회의실 문이 닫혔습니다. 상무는 의자에 앉지 않고 서서 말했습니다. 오늘 중앙지점에서 있었던 일 보고 받았습니다. 지점장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상무는 계속했습니다. 김말순 고객께서 오늘 이 지점에서 어떤 대우를 받으셨는지 아십니까? 죄송합니다. 제가 직원 관리를 제대로 죄송하다는 말로 끝날 문제가 아닙니다. 상무는 서류 가방에서 파일 하나를 꺼냈습니다. 지점장에게 건넸습니다. 김말순 고객은 우리 은행 그룹 창업주 정 회장님의 비서로 30년을 근무하셨습니다. 지금도 명예 고문이십니다. 그분이 오늘 여기서 무시당하고 쫓겨났습니다. 지점장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지역 총괄 부장이 말을 이었습니다. 지점장님, 오늘 응대한 직원이 누구입니까? 7번 창구 이동훈 대리와 상담 데스크 박민호 대리입니다. 두 사람 다 지금 당장 회의실로 부르십시오. 지점장은 급히 내선 전화를 걸었습니다. 잠시 후 이동훈과 박민호가 회의실로 들어왔습니다. 두 사람 모두 긴장한 표정이었습니다. 상무는 두 직원을 천천히 바라봤습니다. 이동훈 대리, 박민호 대리, 오늘 김말순 고객 응대 과정을 설명해 보십시오. 이동훈이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고객님이 계좌번호를 정확히 써오지 않으셔서 다시 가져오시라고 했습니다. 그게 다입니까? 네, 그리고 대기 인원이 많아서. 상무는 손을 들어 말을 멈추게 했습니다. 그리고 박민호를 봤습니다. 박민호 대리, 당신은 어떻게 응대했습니까? 박민호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고객님께 다음에 오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다음에 오라고요? 그분이 얼마나 멀리서 오셨는지 물어봤습니까? 아닙니다. 연세 많으신 분들은 ATM 이용이 어렵다고 했다면서요? 누가 그런 식으로 고객을 내쫓으라고 가르쳤습니까? 박민호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대답이 없었습니다. 상무는 지점장을 다시 봤습니다. 지점장, 이 두 직원은 오늘부로 인사위원회에 회부합니다. 지점장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상무님, 그리고 이 지점 전 직원 대상으로 고객 응대 매뉴얼 재교육 실시합니다. 일주일 안에 완료하십시오. 인사팀장이 노트북을 꺼내 기록하기 시작했습니다. 지점장은 땀을 닦았습니다. 상무는 계속 말했습니다. 앞으로 이 지점에는 시니어 고객 전담 상담 직원을 배치합니다. 본사에서 직접 파견할 겁니다. 그리고 모든 직원은 매월 고객 응대 평가를 받게 됩니다. 회의실이 조용했습니다. 누구도 말하지 못했습니다. 상무는 서류 가방을 들고 일어섰습니다. 오늘 일은 본사 전체 지점에 공유될 겁니다.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십시오. 상무 일행이 회의실을 나갔습니다. 지점장과 두 직원만 남았습니다. 이동우는 의자에 주저앉았습니다. 박민호는 벽에 기댄 채 고개를 떨구고 있었습니다. 지점장은 한참 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그러다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두 사람, 내일부터 본사 교육받으러 가야 할 겁니다. 나도 마찬가지고. 이동훈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지점장님, 우리 해고되는 건가요? 모르겠습니다. 인사위원회 결정을 기다려야죠. 박민호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저희가 그렇게 잘못한 건가요? 그냥 규정대로 했을 뿐인데. 지점장은 박민호를 봤습니다. 규정대로 했다고요? 손님을 내쫓는 게 규정입니까? 하지만 박 대리, 우리가 오늘 뭘 했는지 아십니까? 한 분의 시간을 빼앗았습니다. 그분의 존엄을 무시했습니다. 나이 많다고, 느리다고, 귀찮다고 그렇게 대했습니다. 지점장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김말순 고객이 누구인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분이 은행 고문이든 아니든 우리가 한 행동은 틀렸습니다. 회의실이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그날 저녁 지점 전 직원이 로비에 모였습니다. 상무의 지시였습니다. 지점장이 앞에 섰습니다. 오늘 있었던 일은 여러분도 다 알고 있을 겁니다. 직원들은 아무도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은행원입니다. 고객의 돈을 다루는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그보다 먼저 우리는 사람을 대하는 사람들입니다. 지점장은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손님은 나이로 등급이 매겨지는 게 아닙니다. 빠르다고 소중한 게 아니고 느리다고 덜 중요한 게 아닙니다. 오늘 우리는 그걸 잊었습니다. 한 직원이 손을 들었습니다. 젊은 여직원이었습니다. 지점장님, 저희도 반성하고 있습니다. 다른 직원들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지점장은 천천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내일부터 달라져야 합니다. 우리 모두. 다음 날 아침 은행 입구에 작은 안내판이 설치되었습니다. 시니어 고객 우대 창구 운영 중. 전담 직원이 배치되었습니다. 편한 의자도 추가되었습니다. 직원들은 아침 조회 때마다 고객 응대 원칙을 낭독했습니다. 일주일 후 지점장은 본사로부터 경고 조치를 받았습니다. 이동훈과 박민호는 한 달간 급여 삭감과 재교육 명령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그것보다 중요한 것이 바뀌었습니다. 지점 분위기가 달라졌습니다. 직원들은 시니어 고객이 오면 먼저 다가가 도와주었습니다. 천천히 설명했습니다. 기다려 주었습니다. 그리고 모두가 기억했습니다. 김말순 할머니가 조용히 남긴 한마디를. 손님은 나이로 등급이 매겨지는 게 아닙니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김말순 할머니는 다시 같은 은행을 찾았습니다. 이번에는 손주 민수의 생활비를 붙여주러 왔습니다. 오전 11시 은행 앞에 섰습니다. 유리문을 밀고 들어갔습니다. 로비는 지난번과 달랐습니다. 입구 옆에 편한 소파가 놓여 있었습니다. 시니어 고객 우대석이라는 작은 팻말이 붙어 있었습니다. 직원 한 명이 안내 데스크에 서 있었습니다. 어르신, 어떤 업무로 오셨습니까? 젊은 여직원이 먼저 다가와 물었습니다. 할머니는 잠시 놀랐습니다. 입금하러 왔어요. 이쪽으로 앉으시면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직원은 할머니를 우대석으로 안내했습니다. 할머니는 천천히 앉았습니다.
직원은 태블릿을 꺼내 들었습니다. 계좌번호 알고 계시죠? 네, 여기 적어 왔어요. 할머니는 가방에서 메모지를 꺼냈습니다. 이번에는 또박또박 정확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직원은 메모지를 보며 태블릿에 숫자를 입력했습니다. 확인되었습니다. 얼마 입금하시겠어요? 50만 원이요. 현금으로 가져오셨습니까? 네. 직원은 현금을 받아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영수증을 출력했습니다. 입금 완료되었습니다. 영수증 여기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할머니는 영수증을 받아 가방에 넣었습니다. 자리에서 일어서려는데 직원이 말했습니다. 어르신, 다음에 오실 때도 편하게 오세요. 언제든 도와드리겠습니다. 할머니는 잠시 직원을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럴게요. 할머니는 로비를 걸어 나왔습니다. 창고 쪽을 지나가는데 익숙한 얼굴이 보였습니다. 7번 창구의 이동훈 대리였습니다. 그는 할머니를 보자 급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깊게 허리를 숙였습니다. 고객님, 안녕하십니까? 할머니는 멈춰 섰습니다. 이동훈은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지난번에 정말 죄송했습니다. 할머니는 그를 가만히 봤습니다. 이동훈의 얼굴은 지난달보다 수척해 보였습니다. 할머니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괜찮습니다. 고객님께서 그렇게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다들 힘들었겠어요. 일하느라. 이동훈은 고개를 들었습니다. 할머니가 미소 짓고 있었습니다. 따뜻한 미소였습니다. 앞으로 잘하면 됩니다. 네,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할머니는 다시 걸었습니다. 은행 출구로 향했습니다. 지점장실 앞을 지나가는데 문이 열렸습니다. 지점장 김태수가 나왔습니다. 할머니를 보자 급히 다가왔습니다. 고객님, 오늘도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점장님도 고생 많으시네요. 아닙니다. 저희가 더 잘해야죠. 지점장은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고객님, 혹시 오늘 업무는 불편함 없으셨습니까? 네, 아주 좋았어요. 지점장의 얼굴에 안도의 표정이 번졌습니다. 다행입니다. 앞으로도 편하게 방문해 주십시오. 할머니는 고개를 끄덕이고 은행을 나섰습니다. 밖은 화창했습니다. 따뜻한 바람이 불었습니다. 할머니는 잠시 은행 건물을 올려다봤습니다. 높은 건물이었습니다. 유리창들이 햇빛에 반짝였습니다. 할머니는 천천히 걸었습니다. 버스 정류장까지는 10분 거리였습니다. 길 옆 가게들을 지나갔습니다. 빵집, 카페, 옷가게. 사람들이 분주하게 오갔습니다. 할머니는 가방에서 휴대전화를 꺼냈습니다. 민수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민수야, 생활비 보냈다. 밥 잘 챙겨 먹고. 잠시 후 답장이 왔습니다. 할머니 감사합니다. 건강하세요. 할머니는 문자를 읽고 전화를 가방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걸었습니다. 버스 정류장에 도착했습니다. 할머니는 의자에 앉았습니다. 옆에 중년 여자가 앉아 있었습니다. 여자가 할머니를 보며 말했습니다. 날씨 참 좋네요. 그러게요. 어디 다녀오시는 길이세요? 은행 다녀왔어요. 아, 은행이요. 요즘 은행 가면 너무 복잡해서 힘들지 않으세요? 할머니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미소 지었습니다.
전보다는 괜찮아요. 많이 좋아졌어요. 버스가 왔습니다. 할머니는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버스에 올라탔습니다. 뒷자리에 앉았습니다.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버스가 출발했습니다. 은행 건물이 점점 멀어졌습니다. 할머니는 가만히 그 모습을 봤습니다. 평생을 살아오면서 할머니는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참는 법, 기다리는 법, 포기하지 않는 법.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따로 있었습니다. 존중. 사람은 나이로 측정되지 않습니다. 빠르다고 가치 있는 게 아니고 느리다고 무시당할 이유가 없습니다. 모두가 똑같이 소중합니다. 할머니는 평생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리고 오늘 그 믿음이 옳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버스는 계속 달렸습니다. 할머니는 창밖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오늘 저녁에는 민수에게 전화해야겠다고, 잘 지내는지 물어봐야겠다고, 그리고 할머니는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이제 손주에게 부끄럽지 않게 됐구먼. 버스는 계속 달렸습니다. 할머니의 옆 얼굴에 햇빛이 비쳤습니다. 주름진 얼굴이었지만 평온했습니다. 그 얼굴에는 평생을 살아온 품격이 있었습니다. 무시당하지 않을 존엄이 있었습니다. 은행 중앙지점에서는 그날 오후 전 직원 회의가 열렸습니다. 지점장이 앞에 섰습니다. 오늘 김말순 고객님이 다시 방문하셨습니다. 직원들이 조용히 들었습니다. 우리가 한 달 동안 노력한 게 헛되지 않았습니다. 고객님께서 만족하셨습니다. 박수 소리가 작게 울렸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멈추면 안 됩니다. 김말순 고객님뿐 아니라 모든 고객이 이런 대우를 받아야 합니다. 직원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우리가 은행원인 이유는 돈을 다루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사람을 섬기기 위해서입니다. 그걸 잊지 맙시다. 회의가 끝났습니다. 직원들은 각자 자리로 돌아갔습니다. 이동우는 7번 창구에 앉아 다음 손님을 기다렸습니다. 전광판에 번호가 올라갔습니다. 할머니가 탄 버스는 여전히 달리고 있었습니다. 집까지는 아직 멀었습니다. 할머니는 눈을 감았습니다. 피곤했습니다. 하지만 마음은 편했습니다. 오늘은 좋은 날이었습니다. 그리고 내일도 모레도 좋은 날이 계속될 것입니다. 할머니는 그렇게 믿었습니다. 오늘 담소 라디오가 들려드린 이야기 어떠셨나요? 진짜 VIP는 통장 잔고가 아니라 평생을 함께해온 신뢰로 만들어집니다. 나이는 숫자일 뿐 모든 사람에게는 존중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오늘도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으로 담소 라디오를 응원해 주세요. 다음 이야기에서 또 만나요.